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에 따라 긴급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찰이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로 판면된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 제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김모 경정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해서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은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날입니다. 당시 출입국관리소 직원 A씨는 김경정의 부탁을 받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최 군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으며 민정수석실은 출입국관리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정은 이외에도 같은 해 6월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찾아가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최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경정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최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는 구간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전방위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영리나 부당한 목적의 정보 수집이 아닌 감찰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청와대를 감쌌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실정법 위반인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지난달 삼성 측이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 씨가 회사 돈 17억 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2억이 채 군 계좌를 통해 임 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며
검찰은 당초 알려진 2억 외에 2006년엔 9천만 원이 제3자를 통해 임 씨에게 전달됐고 지난달 4월 임 씨가 이사를 하면은 아파트 보증금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최 전 총장 개인 비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는 반면에 최 전 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최모군의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기업에 돈을 받았었다면 혼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숨은 공로를 알기에 개인적으로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원내수석부 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 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남 원장의 공로로 과학정보 역량 강화, 지하혁명 조직 아로 포착, 해외에서의 국민안전 역량 강화, 전시적 정권 전환 연기, 국정원 인사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김무성대 서청원 이강구도로 압축되는 차기 당권구도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에 두 분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인데 다음 당대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쓴소리도 하고 당도 할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동력을 받을 수 있게끔 서포트 역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에 따라 긴급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트위터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오후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노동미사일 2기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이 안보리에서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시민파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 보수 색깔을 더 강화된 신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념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빛바랜 사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챙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념 타령하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항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정몽준, 이혜훈 예비후보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당선이 경선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자 대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항식 후보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항식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4년 전 서울시장 때도 여론조사 1, 2% 나오는 사람까지 끝까지 갔다. 대통령 선거 때도 한두 자리 가지고도 끝까지 간 후보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예전에 했던 그것들이 원칙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울산 경우도 이자 대결로 이렇게 압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취지보다도 모든 사항들을 정확히 종합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일부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흔들리고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훈 예비후보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룰을 번복하는 것은 무슨 이상한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의도라는 건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그런 룰의 변경 아니냐, 룰 장난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측은 기초 무공천을 고수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 과도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공동대표 측 이계한 최고위원은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발하며 물론 지금 저희 정당원들이 기초단체장 등과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탈당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결단이 되는 것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론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께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강행해서 현역 구청장, 시장, 군수들이 대부분 낙선하면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과도한 이야기죠. 물론 지금 저희 정당원들이 기초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네. 탈당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론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 올렸던 것처럼 전당원 투표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예.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께 약한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맨 앞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정치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고 사회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라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찰이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로 판명된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 제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해당 문서들이 위조로 판명된 사실을 검찰 또한 받아들인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오늘 내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수사 진행 경과와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 씨에 대해서 증거 및 증인 신청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논란이 일었던 문건을 제외해도 기존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간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제가 된 3건의 증거가 사라지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파업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2013년 임금 협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간 본교섭에 사측이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다음 달 초 850명 규모의 순환 전부 인사를 단행하려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방침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사업소별로 5에서 10%의 인력을 할당하고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역과 다른 직종으로 강제 전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노조와 노동자 탄압에 가깝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총파업 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출범한 야권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후 첫 입법안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최고위원단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문제점을 다듬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생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수사본부는 오늘 종합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제곱미터당 114km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 데다
제곱미터당 114kg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 데다 주기등과 주기등보를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게 사고 원인이라며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광주 23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5.8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